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은요. 폭락장세를 만회를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대감을 준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회복을 했고요. 또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이번 주 시장이었는데요. 이 분위기를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 시간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민되는 네 종목의 상담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현재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네,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여러분의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의 길잡이인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 시장의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최한범 의원과 김충성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김민재 의원을 대신해서 또 최한범 의원이 자리를 이제 채워주시기로 했는데 의원님 주말에 뵈니까 새롭네요. 그러니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롭고 오랜만에 머니왕 출연했는데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의원님 이번 주 시장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다음 주 시장도 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섹터를 좀 중심으로 봐야 할지 어떨까요? 일단 8월 5일에 8.5 사태라고 정말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좀 급락장이 좀 오랜만에 나왔었고 우리가 이제 인플레에 대한 그 전쟁에서 인플레 전쟁과 실제 전쟁에서 이제는 좀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월 5일 이후 8월 6일자 이제 반등을 하고 나서 시장이 이제 회복세를 계속 갖춰나가는 특히 이제 금요일장에서 코스피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의 1조 원 가까운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증시 대기 자금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신용 잔고도 급감을 했고요. 이제는 원만한 회복 장세로의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재료들도 나오고요. 테마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다양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보통 몇 개의 테마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비중을 좀 타면 돼요. 근데 이런 지금 원만한 회복 장세의 전체 수급이 정말 십시일반 지금 나눠가는 그런 시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섹터와 테마를 다양하게 순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거기서도 또 뒤처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판이 딱 깔려놨는데 그 판에서 제대로 우리가 지금 수급도 막 도는데 실제로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좀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다음 주에 담아야 될 섹터 중에서는 저는 코로나 관련주를 비중을 한 30% 정도를 보고자 합니다. 일단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마스크에 대한 권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형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 권고에서 의무 쪽으로 또 필수 인력들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코로나가 역시 이제 우리가 학습 효과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사태로 번지진 않겠지만 이게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휴가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차에 대한 전파 우려거든요. 거기다 이제 엠폭스까지 WHO에서 이제 권고 사태를 또 이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다가 지금 원숭이 두 창도 변이 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를 넘어서 스웨덴에서도 지금 발견이 됐고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퍼져나간 확진은 우리가 좀 잡아야 되지 않나 빠르게 해서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대란도 있고요. 치료제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에서 낸 28만 개의 분을 또 풀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 다음 주까지는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자는 관점에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수젠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뛰어올랐던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서 부각이 되었고 거기서 바닥에서 정말 오랜만에 주봉도 보시고 월봉도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주봉 보시게 되면은 그때마다 전염병이 이제 나오게 창궐했다. 그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3년도에 움직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월 달 움직이고 지금 이제 7월 달 다시 움직이는 과정인데 이게 약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규칙성을 지금 띄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계속 코로나 자체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계속 필요할 수 있다. 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도 좀 풍기 현상이고요. 이제 막 풀기 시작했는데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고점 돌파의 관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던 수젠텍 이번 주는 쉬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수급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볼 종목은 저는 오상헬스케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오상헬스케어는 특히나 또 원숭이 두창이랑 같이 코로나 치료제랑 동시에 이제 재료가 겹쳐 있는 걸 우리가 포커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장기동 평균선에 대한 돌파, 추세 상단에 대한 돌파까지 금요일자에 동시 돌파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도 이 테마가 막 움직일 때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수젠텍이랑 오상헬스케어 쪽, 진단키트랑 치료제 쪽 같이 좀 병합해서 보는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섹터는 저는 ESS 쪽, 에너지 저장 장치 한 20% 비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기차 화재 폭발의 위험인데 저도 이제 내연기관을, 저 내연기관을 갖고 있지만 지금 전기차 오너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불안감에 좀 휩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 타왔는데 이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전기차 화재 방지에 대한 법안이 또 9월 달 정부에서도 바로 또 이제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자,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폭발에 대한 우려감까지 전부 그렇게 우리가 우려를 하진 않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특히 거기다가 특히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 자체는 AI 데이터 센터 쪽도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 지금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태양광 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는 ESS 관련주도 역시나 8월 말까지는 최소한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마에 대한 연속 모멘텀인데 특히 거기에 또 확신을 주는 또 우리가 이슈가 있었죠. 삼성 SDI가 최근 넥스트라 에너지로부터 1조 원대 ESS에 대한 수주를 또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신의 재료가 또 부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이슈 그리고 확신의 재료들까지 이제 부합이 된다면은 충분히 그 다음번에 2차, 3차 시대까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저는 SK 이터닉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침 방송에서 그렇고 제가 출연한 저녁 방송은 마찬가지고 동시에 SK 이터닉스를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월요일부터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ESS 쪽엔 뭐 유니테크노라든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관련주들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SK 이터닉스 쪽으로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됐는데 제가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추세 돌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ESS 종목들이 화재 방염 종목들까지도 지금 보안 쪽도 전부 다 이번 주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SK 이터닉스도 결국 순서 문제일 것이다. 라는 관점 말씀드렸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태양광 에너지 쪽도 같이 사업부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최근에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상한가까지 또 다음 주도 연결될 수 있을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SK 이터닉스를 또 이어서 방금 또 언급드린 유니테크노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자리들이 지금 이제 고점 단기적으로 나온 다음에 눌림 자리 나오고 나서 그 다음번 3차, 2차, 3차 시세를 좀 기다리는 자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도 유니테크노도 충분히 한 번 더 뛰어갈 가능성이 높다. ESS 쪽은 8월 말까지 계속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고 섹터가 이제는 모두가 이 섹터가 돌면서 수급이 돌았습니다. 화장품도 한 20% 비중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도 보시게 되면은 화장품도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3분기, 4분기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시한 또 기점이죠. 2분기 실적이 또 잘 나온 기업이 있고 좀 아쉬웠던 기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 버크셔에서의 워런 버핏 회장이 네, 소매주들 중에서도 화장품주에 대해 포트를 또 편입을 시켰다라는 그런 이슈가 한국 화장품 제조라던가 상한가를 만들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까지 돌았기 때문에 정말 전체적으로 섹터에 대한 순환은 다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을 보는 관점은 특히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된 오프라인 매출의 극대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동이라던가 남미, 그리고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중국에 국한되어 있던 이 화장품 판로의 매출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변화되었다는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관점에서라면은 화장품은 지금 정말 네, 박인세일 기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저점에서 좀 들어가자는 관점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던 한국 화장품 제조가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9%의 네, 상한가를 도달했었고요.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지금 중요한 게 저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곧바로 또 신고가를 또 세우는 또 종목들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은 지금 막 수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제조는 지금 7만 원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앞자리를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에 신고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트레이딩 관점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삐아 보도록 할 텐데 삐아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바닥에서 관점을 잡아드렸었고 삐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틴트 쪽에서는 국내 넘버원입니다. 색조 화장품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본발 매출도 지금 네, 굉장히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삐아도 20% 급등했고 역시나 연속 모멘텀 월요일부터 다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 주변에도 지금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섹터를 다음 주에는 봐야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폭발 사고와 함께 ESS 그리고 다시 돌아온 화장품 섹터까지 다음 주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처음 나와준 최한범 위원과 함께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의 가족이 된 김충성 위원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가족이죠? 인재된 건가요? 이제 제가 가족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한 2달이 조금 못된 것 같은데 2달이 좀 그 시간 동안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쉽지 않은 머니왕 2부예요. 네,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이제 시장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우리 그 최은범 위원님의 그 섹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섹터 자체의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계속 또 지속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이 코로나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다음 주 역시 코로나 쪽 그 관련 섹터들 종목들 또 이제 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무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중은 한 10% 정도의 비중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다음 주면은 이제 학생들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개학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도 바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방학이었다가 이제 개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코로나가 이 확산이 이게 좀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할까요? 정말 이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저 역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교육 당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원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 뭐 의심 증상, 뭐 증상이 있다라면은 등교 자체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고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 속도가 지금 빠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달 7월 초로 돌아가면은 첫째 주 정도의 그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수가 약 9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둘째 주는 한 150명 정도로 늘어나더니 셋째 주는 거의 200명이 훌쩍 넘었죠. 그리고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뭐 400 중반 정도 숫자를 가리키더니 8월 들어서는 첫째 주에 860명대입니다. 7월 초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10배가 이렇게 늘어난 그 숫자란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입원 환자 수입니다. 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병원 가서 처방을 받고 스스로 또 이제 약국 가서 약 사서 이제 해결하고 이 숫자를 본다면은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뭐 실제로 보면은 그 처방 건수 33배 정도가 지금 급증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라든지 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품귀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일부 지역 약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없어서 못 팔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진단키트는 무려 한
400배 가량의 그 가격이 뭐 치솟고 400배가 아니죠. 예, 400% 정도 뭐 치솟고 뭐 이런 내용들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7월 네, 한 후반 정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나온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부각이 되기로는 그전에 계속 있어 왔지만 더 부각된 건 그렇습니다만 지금 더 이렇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이 때문에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섹터의 종목들이 쉽게 밀리지 않겠죠. 이게 바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의 파업 문제가 완전히 일단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확산이 크게 되고 정말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또 재난이 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네, 관련 섹터 종목 안타까운 그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분명 그에 또 반응하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꼭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좀 봐야지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뭐 대표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휴마시스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휴마시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가가 8월 들어서 많이 떴습니다. 한 이만큼 떴죠. 네, 근데 주가가 안 내려옵니다. 특정 밴드 내에서 제한된 등락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지속형에 속한다고 봐야죠. 고점은 지금 막혀 있고 또 저점은 지금 높여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인데 상승 과정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 이건 지속형입니다. 이런 그 상승 과정이 이 패턴 그 이후에도 상승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슈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격이 확대가 되어 있죠. 때문에 손이 안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속형에 속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슈도 나오고 있고 또 패턴 자체도 양호한 흐름들,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지켜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서울제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도 뭐 지속형에 속하죠. 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격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저점을 낮추고 또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지금 높여가는 이 자체만으로도 역시나 지속형에 그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슈도 나오고 있다. 또 치료제와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제 좀 추가적인 슈팅의 가능성이 거의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유동성이 좀 미흡합니다. 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얇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양으로 뭐 매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때문에 이제 소량으로만 이렇게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저도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은 좀 네, 최 위원님과 좀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전기차 화재 이쪽을 좀 보려고 좀 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관련 이슈들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뭐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지금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뭐 정부에서 이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근본 대책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언급이 좀 된 상황이었다 보니까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뭐 대거 뭐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나타났었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직 뭐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고 확실한 것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건 뭐겠습니까? 나오면은 다시금 기사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이 또 그때 또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미리 뭐 숨을 고르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뭐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뭐 원인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가 않고 있고 또 국내 업체든 물론이고 정부를 주도로 해서 또 밝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정 이슈들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두고 좀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또 이슈들도 분명히 나올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이게 뭐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관광용 그 카트 전동 카트에서 뭐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뭐 서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뭐 경주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화재와 관련한 또 이제 방송 이 스튜디오 오기 전에도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 켜고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도 역시나 그쪽 관련 대전 쪽에서 또 이제 화재가 났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이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리드 위즈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뭐 가장 먼저 탄력 있게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PLC 그 모뎀이라고 해서 전기 충전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 배터리 그 정보를 인식을 해서 이게 과충전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이쪽에서는 지금 1등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네, 상한가로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추가적인 슈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은 그 단봉으로서 쉬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상한가의 그 범위를 지금 훼손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아마도 한 발 더 뛰기 위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대체적으로도 좀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가 매수의 유입들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CIS예요. 뭐 전고체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쪽 섹터가 원체 좀 내내 그 부진했다 보니까 주가 흐름을 아시겠지만 부진했죠. 네, 몇 개월간 계속 부진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관련 이슈가 전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탄력들을 나타냅니다. 그 단봉으로서 역시나 이틀째 좀 쉬어가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은 역시나 물량 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역시나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더 위쪽으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들 종목들뿐만 아니라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종목들 같이 뭐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세 번째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섹터는 역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줘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뭐 대왕고래 관련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뭐 액트지오에 대한 논란. 그러면서 또 이게 진위 여부, 뭐 실제로 뭐 석유라든지 가스가 묻혀 있느냐. 그리고 성공 확률이 뭐 20% 최대 20%라고 하니 80%의 실패 확률이 있는 곳에 막대한 자금을 투여를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인 부분들이고 12월에 시추를 한다라고 하죠. 또 이와 관련해서 이미 엑소모빌은 네, 우리 이 사업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이제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고 투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람코라든지 애니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업체들도 희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투자 설명회를 가졌다라는 이런 내용들이고 일단 아직 12월 달에 한다라고 하니 뭐 지금 8월 아니겠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과정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기사가 나온다면은 관련 종목들도 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 전에 역시나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또 대왕고래 하면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뭐 6월 달에 아주 급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이 엉덩이 무거운 종목이.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니까 가격을 조정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후 중반서부터 확실하게 바닥으로 확인이 됐죠.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아마도 이런 견조한 주가의 움직임들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선인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또 금융투자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권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좀 매도가 좀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메이저들이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네, 여전히 안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그 조정이라든지 눌림을 이용해서라면은 여러분들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뭐 GS 글로벌입니다.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종목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또 근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 전략회의가 좀 있었는데 민간 업체들도 참여를 했죠. 뭐 GS 글로벌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GS 에너지가 참여를 함으로써 그 GS 에너지와의 그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일단 이 종목도 한번 움직일 때는 이런 그 강한 끼를 나타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 상승을 나타났었던 그 자리들 다 훼손된 것은 아니죠. 이제 바닥을 잡고 이 자리에서 탄력이 나와준다면은 지금 자리가 맥점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유심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은 또 이슈가 나오는 시점 강한 탄력으로 이어질 거니까
그 전에 미리 선점하는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이 코로나19 테마가 생각보다 시장을 좀 오래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 화재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최한범 의원과 나뉘었네요. 최한범 의원은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우리 김충성 의원은 대왕고래 테마를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략 잘 정리해 주셨다가요. 다음 주 시장에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바로 다뤄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시장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저희는 시간이 짧으니까요.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는지요? 네, 마음 AI를 네. 샀는데 계속 살 때부터 이제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인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손절을 해서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되나 해서요. 아, 마음 AI요. 혹시 매수가가 얼마나 될까요? 29,400원. 네, 비중은 몇 %이실까요? 10%요. 10%요. 마음 AI 매수가는 29,400원, 비중은 10%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는 하네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최한범 의원과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좀 많이 이 시장도 어려웠는데 종목까지 좀 많이 낙폭이 있다 보니까 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마음의 같은 경우도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쪽 관련 주들이 특히 이제 좀 더 골머리를 앓는 그런 좀 수급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이 이제 마인즈랩에서 사명 바뀌어서 마음 AI가 됐고 그 당시 이제 공모가가 3만 원인데 공모가 대비해서도 거의 지금 2배 이상 좀 빠져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이 다시 올라왔고 엔비디아도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서 보통 이렇게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들은 기술주들,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수급을 채우고 나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우리가 칩이라던가 반도체에 있는 그 IP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블랙엘 출시가 이제 또 지연되다 보니까 반도체도 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반도체가 오르고 보통 이제 그 패턴이 그다음 생성형 AI 쪽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특히 저전력 이슈가 또 있었고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이제 특화된 독점적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또 초거대 언어 모델 쪽 LLM까지도 이제 거의 독보적인 위치인데 재료에 비해서 많이 안 가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죠. 아쉬운데 네. 지금 만약에 선택은 저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성형 AI 쪽은 첫 번째는 지금 종목을 좀 낙폭도 크지만 좀 많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쉬운 감을 뒤로하고 정리한 다음에 지금 맞는 종목들에 대한 선택.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술주가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생성형 AI 관련주들도 중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비중이 안 크셔도 다행인 것 같은데 10% 비중을 그대로 좀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보는 관점을 쭉 이어가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으로 운용하시는 관점이라면 이 종목은 홀딩, 좀 중단기적으로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 이 종목을 좀 비중을 그래도 좀 흡수를 해서 지금 맞는 종목을 하고 싶다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의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좀 두 가지 형태에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하시면은 그냥 지금은 너무 또 낙폭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그대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홀딩 관점을 좀 고민하시다가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일단 공모가까지 올라오는 거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330원이고 아직까지 한참 좀 길이 또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을 보유하는 관점이라면은 결국 생성형 AI 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 홀딩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평단도 거의 동일하시죠. 그래서 그 평단가를 마지막 정리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은 내년까지 본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내년 말까지라는 관점을 지금 중장기 관점을 말씀을 주시면은 저는 지금 추가 매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AI라는 게 지금 뭐 최근에도 거품론이 일었지만 엔비디아가 이 정도까지 강하게 6거래일 동안 반등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비전이 저는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실과 바늘처럼 따라오는 게 지금 AI 산업군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AI 반도체 HBM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I군에서의 지금 특히 이제 마웨이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적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면은 최대 10%까지는 비중을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방안을 내주셨습니다. 현재가를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생성형 AI가 좀 올라올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속기 많이 좀 상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괜찮은 쪽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다음 고민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CJCGV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5,600원에 10% 들어가 있어요, 제가요. 네, CJCGV 매수가는 5,600원, 비중은 네. 10% 말씀해 주셨네요. 네. 최근에 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현재 네. 수익권인데 언제까지 좀 들고 있어야 할지 김충성 위원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대표님, 우리 대표님. CJCGV를 보니까 그래도 뭐 수익권이시고 또 매수 가격을 보니까 5,600원. 이거 저점에서 매수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네, 자랑하려고 전화 주셨죠. 아니야. 대표님하고 통화하고 싶어 했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이 종목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단기 매매 좋아하세요? 중장기 매매 좋아하세요? 그냥 수익 나서 매수하려면 다 가고 있으려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아, 네네. 네. 일단은 비중이 10%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뭐 CJ CGV가 뭐 다 뭐 하는 종목이고 이런 다 아실 거예요. 뭐 저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이 종목이 뭐 하고 이거는 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보면은 야 주가가 그냥 이런 모습입니다. 내내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실적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네. 뭐 자금 조달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하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지금 구간은 확실하게 이제 바닥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매수하신 가격은 이 5,600원 바로 요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거의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셨고 이제부터가 뭐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닥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쉽게 뭐 손실로 전환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보이는데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거의 뭐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을 나타낼 만한 구간들이 바로 한 6,200~300원 정도에 있단 말이죠. 네. 네, 바로 어제 그 가격대를 지금 터치를 하면서 살짝 그 부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만약에 선생님께서 하신다면은 바로 저항대가 바로 머리 200~300원 정도 있으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는 이런 전략을 취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은 수급이 괜찮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연기급을 통해서도 매수세가 딱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이 좀 특성상 좀 중장기 매매가 더 어찌보면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한다면 말씀드렸듯 6,200~3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괜찮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한번 넘을 것 같아요. 어디요? 그러니까 이 저항대 6,200~300원을 한번 넘을 것 같고 네네. 못해도 한 7,500원 정도까지는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네, 그 중기로 갈래요. 아, 좀 그래요? 근데 뭐 8월 5일처럼 급락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안 맞겠죠. 장도 좋은데. 예, 일단은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은
6,200원 정도에서 네, 비중을 좀 축소 의견 괜찮고 좀 더 끌고 간다면은 7,000원 이상, 7,500원 정도도 볼 수 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J CGV 봤습니다. 현재 수익권이시니까요. 중장기적인지 단기적인지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문자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한미반도체네요. 한미반도체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문자에 포트 업종을 재구성하고 싶다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최현범 의원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일까요? 포트 업종 구성에서 저도 좀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네. 기술주에 대한 반등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한 10%가 아니라 20%씩이라면은 오늘 정말 잘 문의를 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잘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주, ESS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를 세 개의 종목군을 포트를 조금 다분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관심 종목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릴 또 관심주까지 보신 다음에 그 종목군으로 지금 한미반도체가 거의 평단이 있으시니까 정리하신 다음에 포트를 조금 배분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비용의 수익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 한미반도체까지 다뤄봤고요. 마지막 문자 상담도 받아볼게요.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는요, 45,0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고 굉장히 또 좋거든요. 김충성 의원님,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앞서 대왕고래 그 섹터 말씀드리면서 네. 이 종목도 언급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 좋아요. 뭐 매수를 잘 하셨으니까 당연히 뭐 수익이 나시는 부분들이고 뭐 한국가스공사는 뭐 계속적으로 저는 바닥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당연히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고 일단 대왕고래와 관련한 이슈는 나올 거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종목이 더 틀 거예요. 지금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이 주가는 좀 잘 가요. 나오면은요. 더 가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네, 홀딩이고요. 단기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약 55,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되고 좀 길게 보신다. 12월까지 뭐 시초한다고 하니 12월까지 본다면은 6만 원 이상까지도 홀딩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 대왕고래 테마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종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추가적인 AS를 부탁을 먼저 드릴 텐데요. 먼저 최현범 의원의 종목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바이오네요. 8월 초에 저희가 공략을 했었는데 굉장히 흐름이 좋고 벌써 24%대 상승률이거든요. 이게 이제 테마 관련한 종목이죠. 맞아요.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나요, 위원님? 8월 5일이 급락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날짜 보시면 8월 6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급락장 이후에 가장 먼저 제가 관점을 잡은 종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고점 갱신이 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미대선 쪽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쪽에 관점주들로 이제 움직이다가 앨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또 뒷바뀌면서 거기서 현재 가장 강력한 지금 테마의 마리아나에 대한 합법화, 의료용 대마 쪽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은 결국 확실한 지금 일정과 모멘텀과 확실한 지금 입으로 나오는 정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마리아나 합법화가 현실성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료를 저는 받고 그리고 지금 고점 갱신하고 보합권에 잠깐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충분히 월요일부터도 다시금의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10월까지는 계속 지지율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5,650원이라는 잠깐의 또 차익 실현 나온 다음에 또다시 이제 6,030원의 고점 돌파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트레이딩 관점 잡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종목 이제 폭락장 다음 날에 저희가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저점에서 잘 매수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다음 주까지도 추가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에이스를 부탁드릴게요. 바로 B합니다. 좀 전에도 이제 화장품 섹터를 봐야 한다라면서 이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봐도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일단 색조 쪽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색조 화장품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매출이 일으키는 쪽은 우리가 립 부분이죠. 또 거기다 팔레트 부분 쪽인데 지금 삐아 같은 경우가 일본 매출이 지금 안정화되면서 미국에 지금 진출을 앞두고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팔로가 정말 개척이 여러 가지 달래로 파이프라인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만 봐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일본발 탑5 쪽에 있는 제품 중에서도 탑3가 또 삐아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올리브영에 대한 입점까지도 계속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지금은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자, 역시나 그 다음 주 또 월요일이 됐죠. 바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14,230원 마무리인데 14,500원 언더로만 또 진입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두 자릿수 이상 좋은 수익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한법 위원의 AS 들어봤고요. 김충성 위원의 AS도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한선 엔지니어링부터 볼까요? 네. 이 종목 최고가 상승률이 벌써 11%대 기록을 했고요. 이제 목요일 시장에서는 급등까지도 연출이 됐거든요. 이 종목도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왕고래 관련 그 섹터에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면은 더 가겠죠. 아직 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살짝 눌려 있습니다. 뭐 시장 지난주 월요일 폭락도 있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와 동조됐지만 이미 다 만회가 됐고 바로 이제 사실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나쁜 뜻으로 오늘 내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뚫고 거의 날아갈 탄력을 나타낼 이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바로 이런 모습이죠. 뭐 어찌 보면 하단은 지금 명확합니다. 네, 하단 이런 자리들은 지지를 나타내는 구간이고 지금은 살짝 이 정도의 구간에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그 특정 밴드 안에서 제한된 등락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거의 지금 이 저항을 나타낼 만한 구간에 갖다 붙여놓고 있다라는 것. 야금야금 묻혀놓고 있다는 것. 아마도 이 라인을 넘을 때는요. 장대 양봉 한번 세울 겁니다. 그 전에 뭐 조정시라든지 쉬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매수 타이밍 한번 잡으셔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야죠. 또 아까 한국가스공사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이슈가 나온다면은 더 탄력이 붙을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여러분들은 한번 선점하는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 봤고요. 저희 한 종목 더 점검을 해볼게요. 바로 뷰노입니다. 이 종목 목표가를 벌써 달성을 했어요.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당시에 35,000원 목표가를 세워주시고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사실 단기 매매를 하느냐 중장기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 전략은 사실 다르겠죠. 다르게 네. 되죠. 사실 이 종목은 뭐 단기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끌고 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목표한 가격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좀 챙겼으면 해요. 물론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뭐 시장 반등장과 맞물려서 움직일 때는 뭐 기본적으로 4, 5%씩 뭐 많게는 1, 20%씩 막 올라오는 장인데 지금이 그런 장이기 때문에 좀 더 살짝 시각을 돌려다 보면은 그런데 더 좋은 기회가 더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매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지 않는 이런 측면이고 뭐 긴 호흡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한다라는 것, 뭐 실적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 진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 시간 유지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좀 챙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던 만큼 뷰노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을 챙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주 공략주를 이제 들어볼 텐데요. 최한법 위원부터 좀 들어볼게요. 위원님, 이제 다음 주 시장 코로나19와 화장품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진입할 종목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관련주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 종목 1세대 종목 말씀드립니다. 시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신통제약이랑 같이 시즌이랑 정말 1세대 종목으로서 정말 500%, 1000% 넘게 강하게 올라섰던 종목이죠. 특히 이제 코로나 처음 발발했을 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특히 이제 종합 시약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즌 같은 경우가 호흡기 백신 관련주까지 이제 여러 종합 관련된 시약으로 엮이게 되면서 다시 한 번에 지금 시세를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아까도 수젠텍 말씀드렸고 진메틱스라든가 엑세스바이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신풍제약이 또 이번 주 먼저 수급을 먼저 가져갔고요. 그리고 지금 순환매가 계속 똑같은 제휴 안에서 도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즌도 이제는
네, 1차 대시세 나온 다음에 그리고 3거래일째 눌림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을 보자라는 관점이었고 지금 코로나, 비코로나 매출 모두 증가하게 되면서 2분기 매출만 1,000억 원이 또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또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눌림 자리들이 최근 코로나 눌림 자리들이 먼저 출발한 종목들이 눌리고 눌릴 때 또 출발을 또 그다음 이선발로 했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바통 터치씩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은 시즌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같이 가져봅니다. 자, 시즌의 목표가는 31,000원은 일단은 여기에는 고점 돌파를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해주신 섹터 중에서도 코로나19를 꼽으셨고요.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한 시즌을 다음 주 시장에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충성 위원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위원님도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코로나19, 전기차 화재, 그리고 대왕고래 이쪽 섹터를 뽑아주셨는데 혹시 위원님도 코로나19 섹터인가요? 뭐 코로나는 우리 최은보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네. 저는 전기차 화재 쪽에서 한번 네. 이미 언급드린 종목입니다. 네, 그리드 위즈 뭐 이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이 대책 수립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PLC 뭐 모뎀을 장착한 충전기가 이제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쪽 분야 1위 업체가 바로 이 그리드 위즈라고 했죠. 또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오면서 종목들이 탄력 붙을 때 가장 세고 먼저 반응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뭐 대장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이왕이면 대장을 보는 것이 맞겠죠.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상한가 이후에 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고 단봉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물량 출회 없이 뭐 건전한 이격 축소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좀 내려봐야 이 5일선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5일선 정도 오기 전에 미리 관심을 두고서 오면은 역시나 좀 접근 가능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가격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 가격은 일단 마디 가격인 4만 원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 5일선을 하회하는 가격들이고 좀 기술적으로 21일선이 되겠죠. 21선을 하회하는 그 자리에서 손절가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무난한 대응이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드 위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에너지 플랫폼 업체입니다. 다음 주 시장은 두 분의 의견이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전기차 화재 관련한 테마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1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또 두 분의 시간이 준비가 돼 있죠. 먼저 최한범 위원님, 네.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이제는 시장을 다양하게 보지 못하면 기회비용을 굉장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국한된 테마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포트를 구성해나가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포트를 구성하는지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 오늘 또 공개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충성 위원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혹시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네, 지난주 블랙 먼데이 이후에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세게 나와주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모든 종목들이 뭐 올라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정말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징만 알고 매매에 임하신다면 맥점에서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재밌는 매매 가능할 겁니다. 잠시 후 이들 종목들은 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특징을 오늘 방송 직후인 무료 방송에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직후에 최한범 의원의 무료 방송 그리고 김충성 의원의 무료 공개 방송 두 분 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도 참 덥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